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균열로 인해 내전에 휩싸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국이 만주를 되찾는다는 시나리오라면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면 그 이야기는 아마 한반도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단편소설 분열의 운명은 바로 그 흥미진진한 상상을 펼쳐갑니다. 자, 역사와 미래의 경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1장 긴장의 서막. 이 이야기는 중국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 경제가 어느새 둔화되며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고 고령화 문제로 노동 인구가 줄어들자 도시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점점 불만을 쌓아갔고 사회 전체가 팽팽하게 긴장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시위와 반정부 파업, 그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죠. 그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강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당을 이끄는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이라는 새 정파는 모두 각기 다른 방향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했어요. 태자당은 강력한 중앙 집권과 통제를 지지하며 시진핑을 중심으로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했죠. 한편 상하이방은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고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공청단은 전통적인 공산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중 중심의 체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새 정파는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의 갈등은 점차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장 균열의 확산. 이러한 갈등은 결국 중국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광둥성과 상하이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중앙정부는 이 반란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시도했지만 문제는 이미 중앙의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틈을 타서 신장, 티베트, 네이멍구 같은 소수민족 자치구들에서도 자치권과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점차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붕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북부의 만주 지역에선 심각한 군사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대다수의 병력이 내전으로 인해 남부와 중앙으로 파견되면서 만주 지역의 방어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예전 같으면 중앙정부가 즉각 대응했겠지만 이미 권력과 군사력이 분열된 상황에서는 만주를 지킬 여력이 없었습니다. 만주는 그야말로 권력의 공백지대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3장 만주의 공백 사태. 이 혼란스러운 시기, 만주의 공백 사태를 주시하던 나라는 바로 통일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남북 통일을 이룬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안정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죠. 한국은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만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이죠.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만주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만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는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중국 내부의 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는 만주에 대한 한국의 평화적 개입을 아시아 지역 안정화로 해석했고 점차 만주의 치안 회복과 경제 복구가 국제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에 살던 조선족 사회는 오랜 시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만큼 한국의 평화유지군을 반갑게 맞이하며 한국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4장 만주 진출. 통일한국은 단순히 군사적인 주둔을 넘어 만주의 실질적인 행정과 경제 지원을 시작합니다. 만주 내 주요 도시에 한국의 지원이 이어지고 병원, 도로, 학교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빠르게 복구되면서 만주 지역 주민들은 점차 한국에 대해 신뢰를 쌓아갑니다.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만주 지역에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제 만주는 한국과 경제적, 행정적으로 깊이 연계된 사실상의 자치주로 발전해갑니다. 한편 중국 내의 각 정파들은 만주를 다시 되찾기 위해 결집하려 했지만
이미 각자 분열된 상태에서 만주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상하이방과 공청단은 각기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태자당 중심의 베이징 정부도 중앙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만주는 중국 내전 속에서 한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5장 중국 내전의 전면화와 한국의 만주 통합. 중국의 내전은 더욱 치열해졌고 각 지방마다 세력들이 충돌하며 전쟁의 상처는 깊어져 갔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주요 지역에서는 각각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이 독립적인 정부를 세우며 분열된 상태로 지속됩니다. 중국은 이제 과거의 통일된 대국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은 분열된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은 만주와의 결속을 강화하며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형성합니다. 이제 만주와 한반도 간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만주의 산업은 한국의 지원 아래 다시 활성화됩니다. 한국은 만주를 자신의 새로운 행정구역으로서 인정하고 만주인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만주를 점령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 연관을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합을 이뤄냅니다. 에필로그.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중국은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그 가운데 한반도와 만주를 포함한 통일한국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자리 잡습니다. 만주의 조선족 사회는 이제 한국의 보호와 지원 아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오랜 꿈이었던 하나의 역사적 연합을 실현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이제 단순한 통일을 넘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우트로. 자, 오늘의 이야기 분열의 운명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 내전이라는 극적인 배경 속에서 한국이 만주를 되찾고 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른다는 이 이야기는 역사와 상상력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흥미로운 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